시다르타는 상인 카마스와미 집으로 갔다. 그는 부유한 집으로 안내를 받았다. 하인들이 비싼 양탄자가 깔린 거실 사이에 있는 작은 방으로 그를 안내하였다. 그는 거기서 집주인을 기다렸다. 거의 백발이 다 되어가는 머리카락에 아주 영리하고 신중한 눈, 그리고 탐욕스러운 입을 지닌 민첩하고 유들유들한 사람이었다. 주인과 손님은 서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내가 듣기로는 그 상인이 입을 떼었다. 당신은 학자인 바라문이고 상인한테서 일자리를 찾는다면서요. 바라문이여, 당신은 일자리를 구해야 할 만큼 곤궁한 상태에 빠져 있나요? 아닙니다.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저는 곤궁한 상태에 빠져 있지도 않고 이제껏 한 번도 곤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문들과 살다가 사문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사문들과 살다 온 사람이라고 곤궁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문들이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완전 빈털터리 아닙니까? 저는 빈털터리지요.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의미대로라면 말입니다. 확실히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가 좋아서 한 일이고 저는 곤궁한 것은 아닙니다. 한데 당신이 빈털터리라면 무엇으로 살아가실 작정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으리. 저는 3년 이상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얼 먹고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살아오셨군요. 어쩌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만 사실 상인도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살아갑니다.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상인은 남의 물건을 거저 얻는 것은 아니죠. 그는 그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물건을 주지요. 사실상 사람 사는 실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군요. 누구나 서로 주고받는 것,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신뢰가 될지 모르나 한 가지 물어도 될까요? 당신은 빈털터리인데 도대체 무엇을 주겠다는 것이오?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지요. 전사는 힘을 주고 상인은 상품을 주고 선생은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그리고 어부는 물고기를 주지요. 아주 지당한 말이오. 그런데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요? 저는 사색할 줄 압니다. 저는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단식할 줄 압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쓸모가 있죠? 예컨대 단식 같은 건 말인데요. 그게 무엇에 좋지요? 나으리,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단식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요. 예컨대 시다르타가 단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당신한테서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오늘 당장 아무 일자리건 얻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시다르타는 이렇게 태연하게 기다릴 수 있으며 초조해하지 않고 공공해하지도 않으며 설령 굶주림에 오래 시달릴지라도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나으리, 단식이란 그런 데 좋은 것입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사문 양반, 잠시 기다려봐요. 카와스마미는 밖으로 나갔다가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그것을 손님에게 건네주며 이것을 읽을 수 있소? 하고 물었다. 시다르타는 매매 계약서가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살펴보더니 그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훌륭합니다. 카마스와미가 말하였다. 그러면 이 종이 위에 나를 위해 몇 자 좀 써주겠소? 그가 종이와 붓을 주자 시다르타는 글을 써서 그 종이를 되돌려 주었다. 카마스와미는 그 내용을 읽어보았다. 글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사색을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지혜로운 것은 좋은 일이고 참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지녔군요. 상인은 칭찬하였다. 우리가 서로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이오. 오늘은 이쯤 해두고 우리 집에 손님으로 이 집에 기거하면 좋겠군요. 시다르타는 고맙게 그 부탁을 받아들여 그 상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옷과 신발이 그에게 제공되었으며 하인 한 명이 매일 그를 위해 목욕을 준비하였다. 하루에 2번씩 풍성한 식사가 나왔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하였으며 고기도 먹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 카마스와미는 그에게 자기 사업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에게 상품과 창고를 보여주었으며 상품의 특색을 나타내는 갖가지 상표를 보여주었다. 시다르타는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많이 듣고 적게 말하였다. 그리고 카말라가 한 말을 잊지 않고서 결코 그 상인에게 종속당하지 않았으며 그 상인이 부득이 자기를 동등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게끔, 아니 사실은 그 이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 카마스와미는 자기 사업을 꼼꼼하게 때로는 정열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이 모든 것을 마치 유의 같은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비록 그가 유의의 규칙을 정확하게 배우려고 애쓰기는 하였지만 그 유의의 내용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시다르타는 카마스와미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써 집주인의 사업에 끼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날마다 그는 카말라가 일러준 시간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신발을 신고서 그녀를 찾아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선물까지 갖다 주게 되었다. 그녀의 붉고 영리한 입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섬세하고 유연한 손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랑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에게 맹목적이고도 물릴 줄을 모른 채 마치 바닥이 없는 심연 속으로 뛰어들듯 쾌락의 늪속으로 뛰어드는 그에게 그녀는 근본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쾌락을 주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으며 몸짓 하나하나, 어루만짐 하나하나, 접촉 하나하나, 눈길 하나하나가 모두 제각기 비밀을 지니고 있으며 인체의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각기 나름대로 비밀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은 자극받아 깨어나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아무 때라도 행복감을 안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랑의 잔치가 끝난 후 서로가 상대방에게 경탄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로, 그리고 똑같이 정복당하고 정복당하였다는 감정을 갖지 못한 채로 불만스러운 상태로 헤어짐으로써 둘 중 어느 한쪽이 질렸다든가 허전하다든가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상대방을 강제로 범했다든가 상대방이 강제로 당하였다는 나쁜 감정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쳤다. 그는 이 아름답고 영리한 여자 예술가 곁에서 황홀한 시간들을 보냈으며 그녀의 제자가 되었고 그녀의 애인 겸 친구가 되었다. 그가 살아가는 현재 생활의 가치와 의의는 카말라한테 있는 것이었지 카마스와미의 장사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상인은 중요한 서류와 계약서 작성을 그에게 맡겼으며 모든 주요 용건들을 그와 상의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인은 시다르타가 쌀이나 면, 선박 운송이나 무역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그의 손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침착함이나 마음의 안정면에서는 낯선 사람의 말을 기울인다든가 마음을 꿰뚫어 본다든가 하는 기술면에서는 자기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바라무는 그는 한 친구에게 말하였다. 진짜 상인도 아니고 결코 진짜 상인이 되지도 않을 거야. 그의 영혼이 정열적으로 사업에 몰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나 그가 좋은 별자리를 타고 태어나서인지 마술을 부려서인지 사문들한테 그 무엇인가를 배워서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공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니는 비밀을 지니고 있어. 언제나 그는 사업을 단지 장난하듯이 하는 것처럼 보이네. 그는 한 번도 사업에 몰두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그는 실패를 두려워해 본 적이 없으며 한 번도 손해보는 것을 걱정한 적이 없네.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상인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그가 자네를 위해 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의 3분의 1을 그에게 주게. 그렇지만 손해가 나게 되면 그 손해의 3분의 1을